요게 이해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런 측면은 있어요. 이제, 밖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나라는 것이 그래도 뭔가 분명히 내가 있으니까 살지. 그리고 윤회한다는 거로 보면 나라는 것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아니래 하면 아니라고 하려면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 게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마음이라는 게 뭐 다 몸에서 생기는 거지. 몸 죽으면 끝이야. 윤회하는 게 어딨어?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야.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여. 윤회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될 텐데, 야, 그러면, 뭐냐,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서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100점짜리 답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 얘기예요. 바로 그런 경우에 부처님은, 상견이라는 것과 단견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부처님이 보는 바에 의하면 가운데 거, 즉 탐진치, 가래, 욕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삶을 만들어 가는데 이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삶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지는 못한다. 요거를 12연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것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본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면 이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삶이 이렇게 윤회해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요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바른 견해라는 측면에서 12연기를 이해하는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안 되면 불교사적으로 상당히 비중 갖고 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12연기를 중도라고 설명하는 어떤 불교 교리사적인 한쪽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연기를 중도라고 말하는 거하고 중도에 의해서 설명될 때 정견이라는 것이 12연기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중도는 8정도니까 12연기라고 하는 다른 견해에 의해서 사유하고 몸과 말로 행위함으로써 삶을 향상시켜가는 거. 이게 8정도니까 8정도 자체를 12연기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견해가 12연기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기로 합시다.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8정도의 정견의 내용이다. 그리고 8정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인 중도이다. 그리고 이때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끼어있는 어떤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탐진치라고 하는 거, 가래라고 하는 거, 욕탐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탐진치와 가래와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가운데라고 말하는 것이 탐진치도 있고 가래도 있고 욕탐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요 세 가지가 경전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탐진치료도 나오고 필요할 때는 가래라고도 쓰이고
또 어떤 데서는 욕탐이라고도 쓰이는데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면 자, 가래가 뭐예요? 가래는 우리가 적의하기를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즉, 내 안에서 내적 과정, 싼냐라는 경험한 것을 아는 데에 개입해서 왜곡시키는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싼냐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 하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상라가정 여기서 나왔죠? 상견에 대한 거.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그때에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라. 그러면 탐진치, 가래 이렇게 말을 할 때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할 게 아니죠.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가래는 가래인데 가래 가운데서도 사실 찢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본래에 있는 마음이지 그게 문제인가? 찢다를 오염시킨 탐진치가 문제지. 그러니까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탐진치지. 이렇게 말하면 탐진치가 가운데 거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12연기적으로 설명할 때는 일단 하여간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이 찢다의 오염된 상태가 가운데 끼어 있다. 찢다가 오염된 상태를 가래라고 말하는데 이 가래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에 오염된 행위가 있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가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가래라고 나올 때는 우리가 알아야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한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가운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가래가 가운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를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욕탐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은 이 가래가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되게 행위하는 거.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하는 것을 취라고 하잖아요. 12연기에서 이제 애 다음이 취잖아요. 그러면 찢다가 오염됐으니까 저절로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오염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요 몸과 말과 만의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만의 행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복잡한데 그냥 우리가 대충적으로만 알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망상 이야기를 하면서 윗닦아란 얘기를 했잖아요. 일으킨 생각. 그죠? 생각 일으킴 생각 윗닦아 얘기를 했는데 경에서 보면 요 윗닦아 생각을 일으킨 상태에서 쌍까빠니 아니면 빠빤짜니 우리 지난주 설명한 이런 일들 윗자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한 가지의 표현으로 윗닦아 다음에 찬다라가 하는 것이 있어요. 찬다라는 것이 있어. 찬다. 요 찬다를 의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향성. 그러는데 요 찬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의욕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의욕을 일으키는 이런 의미. 그럴 때 요 찬다가 찬다 라가라 그래서 요 라가가 탐이라는 말이거든요. 탐진치의 탐으로 요 라가를 쓰는데 찬다라가 욕심에 오염된 의욕 요런 의미로 찬다라고 쓰는데 요 찬다를 번역한 말이 욕탐이라. 그러면 욕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 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가운데 하나가
욕탐인 거예요. 근데 요 욕탐이 가지는 특징이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몸이나 말로 행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요 찬다 또는 찬다라가 요 놈은 꼭 두 갈래길을 가져요. 행위 쪽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다시 눈, 귀, 코, 여, 몸으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을 감각하는 요 감각하는 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어디를 감각할까? 볼까? 들을까? 이렇게 만호의 만호의 자의를 조종하는 역할을 요 찬다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훔쳤어. 요럴 때도 욕심에 오염된 의욕이 일어나가지고 도둑질을 했다. 요렇게도 이제 찬다라가가 쓰이는 건데 요 찬다라가는 꼭 하여간 두 갈래 길이라서 한쪽 길로는 내가 딱 눈으로 보는데 요 눈으로 보는 여기에 욕심 요렇게 욕심 가운데 것으로 작용하는 욕탐의 기능을 요거는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의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요 세 가지가 경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쓰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면 가래고 오염된 가래가 오염된 찢다가 행위를 하는데 행위에서 오염이 있는 게 욕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면 요게 가래가 된다. 그리고 가래가 무언가 행위를 하면 요때를 욕탐이라고 했다. 하면은 탐진치나 가래나 욕탐이라는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전개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전개되어 가는 동일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경전에 따라서 경전의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탐진치를 강조해서 말할 때는 탐진치를 가운데 거라고 하고 찢다의 오염 상태를 강조해서 말할 때는 가래가 중간 것이라고 말을 하고 행위하는 측면에 가서 말하면은 욕탐을 가운데 거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운데 거라는 것이 있다. 가운데 것은 탐진치라고도 가래라고도 욕탐이라고도 불리지만 결국은 하나의 개념을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냥 요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또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한 게 12연기를 세세하게 따져보는 작업을 해왔다면 오늘은 이제 요 작업에서 12연기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고 그 다음에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고 그 다음에 사성제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그냥 불교 전체를 하나의 틀에 놓고 부처님께서 정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견에도 단견에도 치우치지 않고 12연기로서 보는 것이다. 12연기로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에 가운데 거라는 개념을 들여가지고 팔정도, 중도 이렇게 해서 불교 전체를 보는 시각을 정리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1시간이 걸렸네. 요 얘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법해 주신 내용은 네. 차제 설법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버려라. 다시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버려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새롭게 얘기하신 정견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예.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정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 있다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살아왔는데 그 바탕으로 살아온 것이 뭔가 우리가 그릇된 것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다만 그렇게 보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12연기에서 이해가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잘 보다 보면은 결국에 그 있다 없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12연기 중에서 해소가 되고 그 자체가 부처님은 딱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했는데 그 괴롭고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해서 가기 위해서 일단은 바르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다 버리고 바르게 하라는데 정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정사로 정업 쭉 나가면서 실제로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수행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일러주신 것이다. 오늘 이렇게 크게 종합을 갖다 해주신 것 같다는. 예, 저보다 정리를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법부님께서 이제 처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어려운 연기의 법칙, 이 가르침을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이래서 내가 설법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랬을 때 이제 그 범천사 한파띠가 나타나서 그러나 아직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참으로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뭐 몇 가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저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요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뭐 이걸 버리라는 것은 그대로 무상고무화니까 무상고무화라는 믿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제 여기서 그리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상견이라고 하는 하나의 극단에 불과하다. 이에 극단에 치우친 믿음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간 것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상나가정 한 가지로만 대입시켜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프터 부부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하면 단견이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미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견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을 상견 하나에만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상견도 단견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화가 뭐 별건가요? 뭐 이러한 이런 잘못된 견해들에 의해서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면 그 괴로움을 중도 곧 팔정도로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건데 그 소멸하는 방법이 팔정도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정진, 정념, 정정 요 세 가지가 그 사념초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잖아요. 네. 사념초 수행,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무상고 무화 요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상견과 단견이라는 두 가지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그리고 어떠한 것이 바른 믿음이냐, 바른 견해냐?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일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훌륭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요 뒷부분에 가서 그 12연기를 정견으로 보아야 하지 중도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거기 예. 중을 제거하는 것이 그 중도 예. 중도라고 한 말이 예. 경전에 나왔습니까? 이거는 이 중도라는 말이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자, 그러니까 25페이지요. (25페이지를) 보시면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송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빨리어 부분을 보시면 넷째 줄의 맨 끝에 맞지마라고 있어요. MAJJHIMA 맞지마 빠띠빠다거든요. 맞지마라는 게 이제 가운데를 말하고요. 중자. 그래서 중화함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맞지마죠. 빠띠빠다라는 것이 이제 길, 뭐 도닥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는 중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도가 무엇냐라고 그 의미를 찾는 일은 이제 각각대로인 거예요. 근데 요게 그 가운데 중자를 써서 이건 중도 이랬으니까 보통 쉽게 생각하면 앞에서 두 가지 극단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제 이제 금방 읽은 데서요. 하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 그랬고 하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고행이죠. 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나서 그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말했으니까 이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가운데 길 요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요 이제 중도와 관련한 언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뭐 예를 들어 팔불 중도라든가 뭐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이제 8가지로 뭐 용수보살이 중관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에 요거를 두 가지의 가운데 길로 보는 것이 경전상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밝혀져요. 그리고 과연 이제 이 맞지마 가운데 중자를 써서 말한 이 중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문제는 부처님이 방금 이경전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중으로서 법을 설한다. 중으로서 법을 설하는데 그 중이 뭐냐 하면 중으로서 설한 법이 뭐냐 하면 12연기라고요. 그러면 12연기를 중도라고 중으로서 설한 법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 중도로서 설한 요 법이 감각적 욕망과 고행의 중간길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걸 이해했는데 그 빨간 글씨로 중을 제거하는 방법. 예. 중이 뭐냐면 단진치 가래. 예. 그 제거하는 게 그 중을 제거해야 그게 중도다. 예. 그렇게 설명. 예. 중도를 그렇게 설명했죠. 그 중을 제거하는 거, 그 단진치를 제거하는 거. 예. 그게 중을 제거해야 정견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그 말 중을 제거한 중이 뭐냐면 탐진치를 제거한다. 가운데 중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경전에 나오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경전에는 중도를 그렇게 설명하는 말은 없죠. 다만 경전에서 맞지마 빠찌빠다 중도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는데 중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도는 팔정도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요 바로 다음 장,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이니 해서 팔정도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이 중을 설명하는 가운데 중도가 팔정도예요. 이래 되니까 그럼 팔정도라는 것이 정견에서부터 정전까지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팔정도를 공부해보면 결국 팔정도는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탐진치를 제거함으로써 해탈하는 요 12연기를 끊어내는 이거죠. 요게 팔정도니까 요런 역할을 하는 팔정도가 중도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중은 요런 거고. 그렇다면 요런 중과 길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보다도 빠찌빠다니까 다른 데서 뭐 도닥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도 하더라고요. 중과 관련한 도닥금이라. 중과 관련한 도닥금을 하는 것이 팔정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 그러면 중과 관련해서 어떤 도닥금을 하는 것이냐? 중을 키우는 도닥금은 아니잖아요. 중을 가운데서 떼내버리는, 중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도닥금이 팔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우리가 번역은 하지만 요 중도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두 길의 가운데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 끼어서 12연기적으로 우리 삶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요 탐진치, 가래, 욕탐이라고 하는 요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팔정도다. 중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탐진치, 가래, 욕탐도 있는데 가래와 욕탐이 근본적으로는 탐에 많이 들어가고 물론 가래도 진심과 재심이 물론 결합이 되겠지만 그게 용어적으로는 같다라고도 봐도 무리는 없겠죠. 아니 잠깐만 다시. 가려고 탐은요 지는 아니고 탐하고 치가 어우러지면 가래가 될 수도 있고 욕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탐진치에 포함되는 걸로 해야지 바로 이렇게 구분은. 근데 가래와 욕탐이 제가 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 충족이 안 되면 진심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진이 불편한 거. 이게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포함된 거지. 저게 따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포함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로 보자라는 게 다 포함된 개념이고, 근데 그거를 각각이 경전마다 이제 다르게 나왔으니까 다르게 나온 걸 이해하자. 근기에 따라서 그렇죠. 예. 설법을 해줬는데 저렇게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탐진치에 포함된 가래나 욕탐 그리고 중도라는 것은 팔정도고 팔정도는 뭐냐 탐진치 소멸을 해서 열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중을 제거한다고 막 정견이 사성제를 바로 하는 건데 또 12연기라고 했다고 보니까 그러면 사성제를 바로 하는 거고 12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저기 법원님 조금 더 다시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에 시작하면서 정견을 4개의 경전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나눠드린 자료 거기에서
그 정견을 요 분석경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경전들은 조금씩 다르게 정견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예.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이때까지 배운 것은 근데 갑자기 12연기다 정견이. 그러면 이 사성제하고 12연기하고 매치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그 정견과 관련한 뭐 몇 가지 경전 그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견은 뭡니까? 이러면은 팔정도 분석경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요거 하고 두 번째로는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두 가지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정견경이라는 데서 네 단계로 설명한 거, 그리고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에서 5가지로 정견의 기준을 준 거, 요거를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했고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제가 요약해 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고, 무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8정도의 시작인 정견은 고진멸도를 아는 거고, 그러니까 무명은 그러니까 12연기의 시작이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래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은 정견이고 모르는 것은 무명이고 이래서 12연기하고 8정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견해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 가지로만 근데 물론 어찌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는 게 또 지금 얘기한 전체를 다 포함하죠. 다 포함하지만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그 경우에 따라서 경우별로 그러니까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했다. 좀 상세히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설한 거고, 오늘은 이건 지난주에 4개 경전을 통해서 정견을 이렇게 이제 경전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추가해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죠.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원님께서 지난주 이장관계로 두 번째 시간 수업을 못 들으셔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보다는 이제 지금 말씀에서는 해명스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래를 얘기하면서 탐진치를 다 얘기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가래를 정의를 할 때 3가지로 했죠. 요거 우리 3기 때 한번 좀 자세히 봤던 건데, 일단 교재 보자. 12연기의 가래니까 맨 뒤쪽에 있겠죠. 아, 76쪽. 아니다. 76쪽이 아니네. 76쪽이 아니고 도로 앞에 보던 데네. 28쪽. 그러니까 아까 보던 데서 한 장만 넘기면 되네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지금 가래를 어떻게 정의하나 하면, 첫째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거, 둘째로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는 거, 셋째로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첫째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거 이랬어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라는 게 뭐예요? 이런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요 가래를 전후해서 발생 과정을 밝히면 12연기라. 그러니까 윤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 때문에 괴로운 윤회의 현실이 있다. 그래서 물론 12연기의 12집은 전체가 다 사실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거죠. 그 12연기 어디든 하나가 끊어져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집성제는 지금 읽은 거죠. 가래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요 가래가 12연기를 대표해가지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라. 그리고 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윤회하는 우리 삶이죠. 윤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가래를 정의할 때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거 이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봐야 되는 거라. 두 번째가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하는 거 이랬거든요. 요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하는 거 이랬는데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오늘은 이제 이 주제가 아니니까 즐김과 탐욕이 누구와 함께 하냐 하면 이게 찢다와 함께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가래라는 것은 찢다와 함께, 그러니까 찢다가 즐김과 탐욕과 함께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 이랬는데 여기저기서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취가 되고 저기식으로 얘기하자면 욕탐이라는 게 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자, 이런데 지금 이제 해명스님 질문 주신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 가래라는 것은 즐김과 탐욕이 찢다와 함께하는 것이다. 요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말하기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한 공부 결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요점적으로만 말할게요. 이건 다 옛날 공부한 거로 보고 일단 우리가 이제 쌌냐 내적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적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상라 과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이래 되죠. 그럼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경전에서는 난디라고 해가지고 난디가 즐김이라.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난디가 생겨난다 이렇게 나와요. 난디가 싼야의 결과로 생겨났는데 그 난디가 탐욕과 함께 찢다를 붙잡은 거예요. 찢다를 오염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난디 즐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 이것이 난디다, 즐김이다. 또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들 나오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저쪽에서 찬다라가 했을 때 썼던 라가거든요. 탐욕 라가라. 여기 찬다라가에서 썼던 거. 근데 이 탐욕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사실은 경전적으로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찾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전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찢다가, 어디 갔어? 요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가래를 소멸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등등으로 나오고, 또 이제 저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느낌상류다, 느낌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보면, 즐거운 느낌에 닿으면
즐거운 느낌에 닿으면, 요 라가 탐욕의 잠재 성향이 내재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즐거운 느낌에서 좋아하면, 그 즐거운 느낌을 붙잡으면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서, 잠재적으로, 잠재적인 성향으로 자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재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어나는 놈이라, 이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즐김은, 즐김은,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인다라고 하는 요 사건이 난디라고 하는 즐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요게, 즐거운 느낌을 좋아한 데, 환영한 데서 생겨나서 잠재해 있던 탐이라고 하는 잠재 성향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요렇게 보아야만 전체적인 교리가, 그래서 이제, 해탈이 탐진치를 소멸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를 말하면서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는 해서 동격화해 놓은 요거를 가지고, 그렇다면 탐욕이 어디에서 생겨난다라고는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탐욕의 잠재 성향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느낌상요따의 경에서는 역으로는 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서는 이렇게 탐욕의 잠재 성향이 생겨나서 이제 잠재를 하는데, 내재해지는데, 이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막 가슴을 치고 이래 하면 빠띠가누사야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항하는, 난 갖기 싫어! 요렇게 하는, 요런 저항의 잠재 성향이 생겨나서 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물론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무명으로 이제 조금 빼놓고, 그러면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에 의해서 한쪽에서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생겨나고, 한쪽에서는 저항의 잠재 성향이 생겨나요. 근데 요 저항의 잠재 성향이 내재했다가 요게 일어날 때를, 이것도 정확하게 경전에서는 아직 제가 못 찾았는데, 탐진치라고 말할 때 요 성낼 진자잖아요. 요 성낼 진자는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 하면은 바로 괴로운 느낌을 막 싫어해가지고 생겨나는 요 저항의 잠재 성향, 요 잠재 성향이 내재했다가 이것이 이제 조건을 만나서 일어날 때 성냄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일단 탐진을 이해하자면, 여기서 이제 해명스님 질문하신 데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이런 거라. 그러니까 탐과 진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말을 하지만 탐진치가 동시에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치를 바탕에 둔다 하지만 치 바탕에 어떨 때는 탐이 존재하고 치를 바탕에서 어떨 때는 진이 존재하는 거라. 근데 우리가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탐진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탐이라는 말을 할 때는 탐이 일어나는 조건이 마련됐을 때의 탐이고, 그게 역의 경우로 진이 일어나는 조건이 마련이 되면은 탐은 안 일어나고 진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탐과 진이라는 것은 동시에 있지는 않지만 짝을 이뤄가지고 탐이 있든지 진이 있든지 아니면 둘 다 없든지, 치는 거 바탕에 있고,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래에서 이게 뭐 탐진치를 다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가래라는 것은 제가 아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 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이해했는데. 탐이 좀 강하게 적용하지만, 그래도 가래에는 진이 포함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지. 그러니까 진이, 탐이 주가 되고 진이 거기에 작지만 포함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탐과 진은 짝을 이루는 건데, 탐이 있으면 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탐이 없을 때 진이 일어나죠. 요거 아비담마적으로도 그렇게 말하죠. 치에서 탐진, 이렇게. 치오고 탐하고 짝을 이루고. 그렇죠. 치오고 진하고 짝을 이루고. 그렇죠. 탐하고 진은 짝을 이루고. 그렇죠. 그렇게 짝을 이루지 못하는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걸 지금 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탐치 또는 진치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탐진치. 그리고, 그러니까, 탐이 주가 되고 진은 조금 있다. 이런 개념은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탐진치라고 말하는 요거,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킨 것을 가래라고 말하는데, 탐진치가 동시에 찌따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탐치가 찌따를 오염시키든가, 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키든가, 아니면 탐지는 다 없고 치만 찌따를 오염시키든가, 요렇게 몇 가지 경우를 포괄해가지고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 요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요 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탐진치가, 제가 사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과정에서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제가 이제 생긴다는 말보다 약간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은 잠재됐던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여간 경전에서 딱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일은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하여간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응용해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을,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여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자는 게 찢다로부터 탐진치를 떼어내자라고 하는 요거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요 탐진치와 찢다 요거를 묶어서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합니다. 요렇게 정의하는 것은 정확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것은 탐진치 속에 가래와 녹탐이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반면에 찢다가 탐진치에 물이 되면은 가래로 된다고 했으니까. 예. 그 탐진치에 어떤 찢다에 오염된 시크가 가래가 되고 녹침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에서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본 게, 결국은 이 찢다거나 욕탐이 이제 찬다라가 하니까 찬다하고 라가가 더해진 건데, 요 찬다나 찢다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라한도 찢다로서 행위를 찬다, 의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다와 찬다는 그냥 오염이 되든 안 되든 있는 거야. 그런데 12연기적인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찢다가 있어서 중생이 되는 게 아니라 찢다의 오염원으로서의 탐진치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중생이 된 거거든요. 요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탐진치, 가래, 욕탐 세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탐진치고 가래는 탐진치 더하기 찢다고 욕탐은 탐진치 더하기 찢다 상태가 움직인 거고 요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를 그냥 놓고 보면 결국은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탐진치만이 문제라는 거죠.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켰으니까 오염된 찢다라고 해서 가래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지. 실제는 요 가래 가운데
찢다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찢다에 와서 붙어버린 탐진치가 문제야. 요렇게 보는 거. 제가 네. 드렸던 말씀의 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예. 지금 선생님들이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설법에 주는 내용 흐름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예. 쓰여지는 쓰임새의 용법 정도의 차이일 뿐. 그렇죠. 예. 그 자체가 뭔가 획기적으로 틀리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말을 갖고서는 단어 갖고 따지면은 틀림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탐이라든가 진이라는 것, 치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정의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가래 같은 건 제가 얘기할 적에는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좀 더 중심으로 얘기할 적에 가래라고 얘기를 해주고 욕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지향되는 것을 좀 더 그 활동성. 예. 설법으로 할 적에 그럴 적에는 지향적인 것을 중심으로 맥락으로 잡을 적에는 욕탐이라고 표현을 해서 설법자에 그게 나왔던 것 같고 그렇죠. 그 개념적으로 뭔가의 것을 갖다 나열을 해주시면 탐진치 그리고 탐진치라든가 욕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까 삼기인다 일어난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는 현상으로 그것을 해서 얘기를 갖다 끌고 나갈 적에는 가래라고 해서 12연계에서는 드러남을 위주로 해서 얘기해서 가래 쪽을 갖다 얘기를 했고 개념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찢다라든가 아까 탐진치라든가 찬다라든가 개념적으로 단념적으로 흐르는 무슨 얘기가 있지 거기에다 걸맞게끔 앞뒤가 맞기 때문에 용법과 그 어휘에 따라서 쓰임새 차이 물론 이제 단어로서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냥 대충 용법과 어휘로서 그러면 그렇게 자꾸 이해한다고 차라리 경자연대 설법을 볼 적에 저도 이제 그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고 찢다가 있고 가래가 있고 욕탐이 있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 그냥 찢다나 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있는 거고 결국은 말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알맹이로 보면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그래서 이제 빠니도 부부님 말씀하시듯이 탐진치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말이 그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들이 다 틀린 말씀은 아니라 다 맞는 말씀이고 정확히들 보고 계시는 건데 약간 요런 그림으로 그 탐진치와 가래 욕탐이 결국은 하나인 건데 각각의 자리매김이 다르고 경에 따라서 그 경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되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탐진치의 문제라. 예. 가래에 하면은 탐치가 발생을 하든지 진치가 발생을 하든지 그렇죠. 중에가 하나는 빠집니다. 그러겠죠. 욕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래나 욕탐은 탐진치를 대표할 수가 없으니까 다 포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것은 아까 앞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듯이 부처님이 설하실 때 가래로서 설명도 하셨고 욕탐으로서 설명됐지 실지 중도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다. 네? 탐진치 제거다. 팔종 중도는 팔종도 그 탐진치의 제거죠. 열반이다. 해야지 그 가래로서 저걸 탐진치를 다 포함은 안 되니까. 근데 글쎄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왜냐하면은 이 가래를 지금 이 순간의 가래가 탐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요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지만은 그냥 개념적으로 가래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탐에 오염된 것도 가래고 찢다가 탐에 오염돼도 가래고 진에 오염돼도 가래고 탐이든 진이든 어떤 것이든 오염이 있을 때는 밑에 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는 탐과 진이 동시에 작용할 수는 없지만 가래라고 하는 것은 탐과 진에 오염돼도 가래, 탐과 치에 오염돼도 가래, 진과 치에 오염돼도 가래, 그리고 치에만 오염돼도 가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를 그냥 개념적으로 말할 때는 찢다가 탐진치에,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얘기가 아니라 탐이거나 진이거나 치거나 이렇게 오염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탐진치가 다 들어있다고 봤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탐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가래 속에 있는 또 진이 잠재되어 있다가 조건을 만나면 또 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설명드리기 어려워하는 것이, 분명히 잠재 성향으로는, 탐욕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이렇게 이제 잠재한다. 느낌에 따라서. 이래야 되는데, 막상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탐진치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아직 제가 경전에서는 못 찾고 있는데, 결국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경전을 이해하는 측면이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아까 참다는 의욕이고 지향성이고, 참다 라가가 욕탐으로 아까. 예. 그러면 라가가 탐. 예. 그러니까, 여기 즐김과 탐욕이 함께 했다라 할 때도 라가고요. 여기도 요 탐욕을 라가로 썼거든요. 그리고 욕탐할 때도 참다 라가 이렇게 쓴 거거든요. 참고로 탐진치를 이제는 좀 지울까요? 탐이거든요. 탐은 일단 우리가 욕심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요거는 빨리어로 두 개가 있어요. 로바라고도 하고, 아니면 라가라고도 해요. 요게 사실 좀 구분이 어려웠는데, 하여간 경에서 보면은, 하여간 두 가지가 같이 쓰이더라고요. 같이 쓰이니까 같이 쓰이는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진이 이제 성냄인데, 요거는 도사예요, 도사. 그래서 우리 스님 중에 한 분은 내가 도사가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처음에는 스님하고 얘기하다가 도사가 많다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도사님으로 들었지.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요? 이 얘기를 하고, 도사가 많다. 그리고, 이제 치가 있죠. 치는 어리석음. 요거는 이제 모하라. 이제는 그냥 제가 그냥 확실히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게 일단 탐진치하면 로바, 도사, 모한데 중간에 라가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자꾸 이제 탐욕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경에서 탐진치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바, 도사, 모하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라가, 도사, 모하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바와 라가는 그냥 같은 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욕심 없음 이러면 이제 무탐이잖아요. 무탐 이럴 때는 여기에 이제 부정을 말하는 A가 붙어요. 그래서 아로바, 그리고 아도사, 아모하 이렇게 써요. 어떤 여자분이 아모하라는 법명을 가졌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이름이더라고요. 아모하. 이건 탐진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